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부정합의 생성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부정합 뭐예요?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부정합이라고 그러지. 부정합의 지사학적인 의미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게 결론이죠. 사실은 엄청난 시간적 단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얼마나 시간적 단절이 크면 지질시대를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지질시대 중생대, 고생대 뭐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 또 중생대하고 신생대 구분하는 기준, 이 기준에는 지층 구조에 이 부정한 면이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위아래가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암모나이트가 발견이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신생대의 대표적인 과정은 뭐 합해석 같은 애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면을 기준해서 엄청나게 시간적 단절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알려주는 거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더라. 지금 이게 만들어진, 자, 어느 지층 구조를 봤더니 어느 뭐 비가 많이 내려서 산이 이렇게 깎였어.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왔어. 이런 구조가 있는 걸 보면 이 구조 자체가 엄청나게 지각 변동을 많이 겪어서 만들어진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옆에 지사학의 5대 원리라고 하는 이 원리도 여기에 다 녹아들어 있지. 그래서 지사학의 5대 원리까지도 같이 적용을 시켜서 한번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자, 먼저 부정합의 생성 과정에 대한 얘기, 즉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서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역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우리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다른 학문들은 그냥 실험도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100년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그지? 앞으로 한 200년 정도 산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는 한 100년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역사는 얼마야? 지각이 만들어진 게 38억 년이야. 그걸 어떻게 알 것이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허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제 첫 번째 동일과정의 원리라는 걸 얘기했다고요. 동일과정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과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야. 현재는 과거를 아는 열쇠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작용이 계속 일어났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동일과정 원리의 가장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어쨌든 자, 처음에 이게 여기 보면 밑에 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휘어져 있죠. 우린 이걸 습곡 구조라고 하는데, 이 습곡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일단은 퇴적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닷속에서 첫 번째 뭐가 일어나야 돼? 퇴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수에 의한 게 의해서 쇠설물들이 막 이렇게 이동해 가다가 바다나 뭐 이런 데 쌓여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해수면하고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축축 쌓인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지층 누중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아래로 깔림, 아래 먼저 깔린 애들이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애가 가장 먼저 생겼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파란색이 제일 먼저, 그냥 색깔 구별이 되니 파란색이 제일 먼저 그 위로 이런 애들이 쌓였다는 말이죠. 퇴적됐을 거란 말이야. 퇴적돼가지고 어떻게 눌리죠. 중력에 의해서 눌린 다음에 중간에 시멘트화 작용이라고 해요. 교결 작용이라고 해서 화학물질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지층 구조가 이렇게 쌓이는 걸 우리는 정합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양옆으로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퇴적돼서 퇴적함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 뭐를 받더라? 횡압력을 받았을 것이야. 횡압력을 받아가지고 좀 말랑말랑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꿀뚝꿀뚝 이렇게 습곡 구조가 생긴 거다. 세 번째, 습곡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이제 습곡이 형성되면 이렇게 볼로 튀어나온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배사라고 그러고, 안으로 움푹 들어가는 걸 향사라고 그러지. 그래서 안쪽 구조에서 봤을 때 볼로 올라온 거가 배사고, 아래로 된 게 향사다. 이거 구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사 향사 구조가 생기고 습곡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되게 중요한 애가 있다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정한 면이죠. 이 부정한 면을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반듯하게 깎였지. 이렇게 예쁘게 깎일 수가 없어요. 이게 깎이려면 지표면에 노출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얘가 힘을 받으면서 눌리니까 어떻게 돼? 솟아오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표면 위로 노출이 된 거지. 노출이 돼서 이렇게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어떻게 된 거니? 풍화 침식을 받았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바위돌에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갖고 구멍 뚫는 것도 몇만 년 걸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큰 지형이, 지층 구조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잘릴 정도면, 침식될 정도면 얼마나 오랜 세월 깎였겠니? 그러니까 시간적 단절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대규모 엄청난 시간적 단절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얘기다. 이 침식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위에 또 쌓였지. 차곡차곡 정합이 또 생겼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퇴적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퇴적될 조건, 퇴적되려면 어디서 퇴적돼야 돼? 그리고 이 해수면하고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한 번 더 가라앉아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어떤 개념이 나오니? 이 부정합면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이거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에 여기에 윤기 1의 침과 1회가 기본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부정합면이 하나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윤기 한 번에 침강 한 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침강되고 나니까 여기 증거 자료가 있죠.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여기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기저역한다. 바다 밑으로 침강해갖고 그 위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니까 첫 번째로 좀 밀도가 큰 자갈 같은 애들이 쌓였을 거 아니니.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는 기저역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저역암이 있는 걸 보고 아 이거 부정합면이다라고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강된 다음에 다시 그 위에 어떻게 된 거야? 퇴적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것이야. 이 얼마나 많은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 그래서 부정합면 하나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이런 지각변동들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 여기에 이제 막 육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나무도 이렇게 나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얘가 육지로 올라온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거니? 퇴적된 뒤로 다시 윤기가 한 번 더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부정합면이 하나 나오고 육지가 그림에 나왔다. 그러면 윤기 1회 추가요.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침강 한 번에 윤기 두 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부정합면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윤기 두 번에 침강 두 번. 이게 기본이야. 거기에 육지가 있어. 윤기 한 번 더 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지가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는 윤기 한 번 추가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부정면에 굉장히 중요한 지사학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거다.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습곡에서는 이 배사 향사를 결정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온다? 가끔 이런 게 나오죠. 뭐가 나오니? 단층이 나온다고. 여러분들 이 구조에서는 양옆에서 힘을 받는 회감력이기 때문에 이 단층은 어떤 단층일 확률이 높아요?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역단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역단층. 왜 그래? 회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감력이 작용해갖고 단층이 생기면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거 다 알고 있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부정합이 나오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자동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야. 여기 보면 그래서 동일과정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현재는 과거를 하는 열쇠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각변동이 과거에도 일어났을 것이니 우리가 살지 않은 않을 때도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역추산해서 우리가 옛날에 이랬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층 누중의 원리.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고 하면 바닥에 있는 맨 바닥에 쌓인 애가 가장 오래된 거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입의 원리 나와 있죠. 관입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여기다 잠깐만 그려볼게. 여러분들 이제 봐봐. 지층 구조가 이렇게 쌓인단 말이지. 지층이 이렇게 쌓인단 말이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지층 누중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제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고요. 우리 뚫고 올라온 마그마를 화강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있는 애들을 갖다 관입한 거잖아, 마그마가. 그래서 이렇게 관입한 화강암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관입당한 애가 먼저 있었던 거야. 관입당한 암석이 먼저 존재했다. 관입한 화강암이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깎였다. 깎이고 그 위에 이렇게 쌓였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야? 관입하고 나서 한번 침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쌓인 거야. 그럼 침식 당하면 또 한번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쌓인 거잖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갖다 정할 때 지층의 우선순위가 누가 먼저 생겼냐라고 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정합의 원리는 지금 설명한 게 바로 부정합의 원리야. 부정합의 의의는 굉장히 중요하다. 엄청난 시간적 단절이 있어서 지지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더라. 부정합이 있다는 얘기는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동물분 천의 원리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뭐가 있었어? 암모나이트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 화폐석이 있더라. 아 여기는 중생대다. 여기는 신생대다. 그래서 표준화석으로 우리가 지질주대를 구분하는 이 동물분이라고 하는 건 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연령을 비교할 때 화석의 그 표준화석의 시간적인 이런 걸로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에 대한 선후관계를 따질 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